제가 생강을 암 걸리고 나서부터 쭉 섭취했거든요.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섭취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사실 암 걸린 이후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였구나 깨달아서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네, 두 분 다 생강을 섭취하시는구나. 네. 야, 그럼 지금 연세 질환자분하고 똑같이 생강을 드셨는데 저분도 생강을 차로 섭취하고 있었는데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 관리가 잘 안 되셨거든요. 두 분은 근데 지금 완치하신 셈이잖아요, 맞죠? 완치했죠. 지금은 너무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도 암 재발이나 전이 없이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한겨울에 밖에서 런닝해도 네. 거뜬할 정도로 체온 조절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두 분이 연세 질환자분도 사실 다 생강을 섭취하셨는데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다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생강을 먹을 때 저렇게 과일이랑 안 먹었어요. 저 과일도 사실은 단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생강을 드신 건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당류와 함께 드신 게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생강의 뛰어난 성분들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드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당분이 없게 섭취한 거거든요. 역시 당분 없이. 생강 자체를 그냥 먹으면 쓰고 네. 매운맛이 나서 설탕이나 과일 같은 그 단 걸 엄청 섞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설탕이 몸에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주 마셔줘야 하니까 당분 없이 생강 자체를 껍질까지 찹찹한 생강즙으로 골라서 마셨어요. 오. 저도 같은 걸 먹었어요. 네네. 설탕 없이도 맵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생강즙으로 정착한 거거든요. 오. 아니 두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생강즙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네. 그때 중증암 겪으셨다가 회복하셨던 두 분 생강즙 계속해서 섭취하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체온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맞아요. 네. 면역력, 염증을 관리하면서 대장암 4기를 극복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강즙을 꾸준히 따뜻한 물에 타서 계속 마시거든요. 그분이 생강즙을 꾸준히 섭취하셨고 그것도 레몬즙이 든 생강즙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네. 혹시 두 분도 같은 건가요? 맞아요. 요즘은 당분이 없는 대신에 레몬즙이 든 걸 먹으니까 수시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온이랑 염증 관리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오. 저도 생강이 껍질째 착즙됐으면서 매운맛도 없고 당분도 없다 보니까 겨울이랑 환절기에는 특히 더 수시로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몬즙이 들어가 있는 생강즙. 네. 그때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유레카 이러면서 막 눈이 번쩍뜨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듣고 바로 가서 검색을 했었어요. 네. 아니 생강 좋은 건 다 아는데 생강차는 항상 이 설탕을 많이 넣으니까 좀 이미 들어가 걱정이 있지. 맞아요.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레몬즙을 넣어가지고 당분도 없고 또 매운맛도 없으니까 진짜 수시로 섭취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섭취를 하십니까, 유혜옥 씨? 생강이 따뜻한 식품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잘 잤다.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생강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있어요. 예. 이게 또한 체온 유지까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저도 생강즙으로 체온 조절에 도움을 받았어요. 최근에는 생선 위주로 식사를 좀 하려고 하고요. 밥 먹고 나서는 생강즙을 물에 타서 마셔줘요. 그럼 하루 종일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좀 오래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은 생강즙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뭘 제일 빨리 느끼셨어요? 일단 체온 조절이 진짜 잘 되는 거를 느꼈어요. 제일 먼저 체온 조절 잘 체온 조절. 네. 네. 밖에서 운동하면 좀 추위를 탈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추운 곳에 있다가 와도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더운 데 있을 때는 또 너무 덥지 않게 딱 조절이 돼요. 정상 체온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몸이 막 이유 없이 아프던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느끼셨네요. 그럴 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어딜 가나 체온이 항상 적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통증도 없어지고 염증성 질환들이 없어졌거든요. 암재발도 없었고요. 자, 사실 지금 두 분이 신체 장기가 하나씩 없을 정도로 아주 위중한 중증암을 겪으셨는데 옆에서 뵙기에 저희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일단 표정도 밝으세요. 맞아요. 건강함이 이게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도 이런 모습인데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분들 말씀처럼 좋으신가요? 네, 현재 이 두 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두 분 모두 암을 겪으셨던 분들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성지방, 염증 수치 모두 이 정상 범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과 관련된 NK세포 활성도 결과도 정상 범위 이상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뭐 체온을 따뜻하게 잘 유지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건강을 되찾는 데는 그 꾸준히 섭취한 그 생강즙이 정말 도움이 된 건가요?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생강에는 아주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마늘이나 양파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항염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게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막 지금 기억이 나네요. 너무 정확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강은 항염 작용으로 익히 알려진 마늘과 양파보다도 네. 항염 지수가 높은데요. 생강 속 항염 성분인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항염, 항암, 항균에 효과적이고 구역감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다른 성분인 쇼가올 역시 항산화와 항염에 도움을 주면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돕는 성분인데요. 한마디로 항염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이중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항염증에 크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루푸스나 건선 그리고 암과 같은 다양한 염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생강에는 영양소도 식이섬유, 또 아미노산, 또 마그네슘과 같은 몸에 이로운 그런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꾸준히 생강즙을 섭취를 하신 게 체온 조절과 염증 관리에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을 되찾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강이 동의보감에도 등장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게다가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아까 2월까지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생강이 거기에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 연세질환자분이 이유 모를 기침에 시달리셨던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증상이 잘 걸리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기침을 유발한 동물에게 생강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기침 횟수가 줄어든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쥐에게 생강 오일을 섭취시킨 결과 천식과 기침을 유발하는 기관지 수축 증상을 개선한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레르기성 천식을 유발한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천식으로 인한 염증 세포 수와 염증 반응이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생강 속 항염 성분이 천식으로 인한 기침 증상을 줄여줬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생강에 있던 강력한 항염 성분들 때문에 네.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역시 잘 이해하고 계신 네. 건데요. 자, 생강 속의 강력한 항염 성분들이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생강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염증 물질은 감소하면서 항산화 능력과 면역 기능은 향상되었다.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이 낮아진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항염 성분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데요. 이렇게 염증 물질은 줄어들면서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간단히 시각화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목각 인형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몸에 붙어 있는 물질들을 염증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낮은 체온에 우리 몸이 방치됐을 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증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꺼내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네. 낮은 체온에서는 염증 물질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는 염증이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따뜻한 체온이 잘 유지된 상태에 노출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뭔가 막 반응이 있는 것 같죠? 기포가 생기고, 어머, 기포가 막 생기고 막 다 녹아요. 염증 물질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네. 염증 다 어디 갔어요? 어머. 어머, 다 녹았어. 염증 물질이 다 싹 사라졌네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와. 그러게요. 체온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된 상태에서는 항염작용이 활발해져서 염증 물질들이 잘 소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